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래블 클럽 엔티티를 만드는 실습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3강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트래블 클럽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세터 게터 메소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어시스턴트에서 실제로 트래블 클럽 엔티티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그 만든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코드를 추가하고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필드를 정의하고 생성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세터 메소드, 게터 메소드를 정의를 했어요. 저희가 세터, 게터 메소드를 만드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에 대한 접근은 해당 클래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 해당 클래스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필드에 대한 접근 지정자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 프라이빗 필드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터 메소드, 게터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터 메소드, 게터 메소드를 만들어야 이 필드, 프라이빗 필드에 대한 접근이 있을 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드를 퍼블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 조건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클럽 소개, 인트로에 대한 세터 게터 메소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인트로에 대해서도 그 최소 길이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미니멈 인트로 랭스를 제약 조건으로 주는 세터 메소드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부분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퍼블릭으로요. 자, 보이드에 set intro라는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파라미터로 인트로를 받겠죠. 그런 다음에 물어봅니다. if 인트로의 length가 미니멈 인트로 랭스보다 작을 경우 그러면 자 시스템 out print ln 하고요. 자, 클럽 인트로 should be longer than 자 10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이 미니멈 인트로 랭스는 사용자 정의 상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미니멈 랭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5로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미니멈 랭스는 5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문자열 내에 들어있는 이 길이는 이 값은 바뀌지가 않겠죠. 지금 문자열 상수로 고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미니멈 인트로 랭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니멈 인트로 랭스가 저희가 정해 놨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트 값의 사용자 정의 상수인데요. 여기서 보면 문자열과 인트 타입에 더하기를 했을 때 이 문자열이 붙는 즉 문자열이 연결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바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이 C++라는 언어에서도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산자가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피연산자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달리하는 것, 그게 바로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산자가 바로 플러스 연산자예요.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열 조합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쓰시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자, 플러스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 쓰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7이라고 하면 피연산자를 두고 플러스 기호가 붙으면
이 7이라는 값이 가지고 있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능을 단항 연산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피연산자, 정수의 피연산자를 갖는 숫자형의 피연산자를 갖는 플러스 연산자는 뭐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3을 한다면 이 정수의 값을 더해주는 그 결과가 이 연산의 기능이죠. 그런데 이 플러스 연산자의 피연산자가 하나라도 문자열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바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5라는 값을 넣는다면, 자, 이 피연산자, 플러스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타입이 같아야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플러스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하나가 문자열이라면 이 다른 피연산자도 문자열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문자열을 더해서 자바 5라는 이런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져요. 따라서 이 플러스 연산자가 피연산자로 어떤 타입을 갖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조합해 줄 때 이런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후에 코드를 보시면서도 제가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할 때 플러스 연산을 이용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플러스 연산자의 그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코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지정을 해 주고요. 만약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즉 셋하려고 하는 인트로가 미니멈 인트로 랭스보다 작을 경우 그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찍어 주고요. 그다음에 리턴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get intro public void 스트링을 반환하는 get intro 지정을 해 주고요. 파라미터는 없겠죠. return this.intro를 반환하는, 자, 이렇게 하셔서 클럽 네임에 대한 set 메소드와 get 메소드, 그리고 인트로에 대한 set 메소드, get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 필드를 보면 id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undation day가 있는데, 이 id와 foundation day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하는 값이 아니라 이 트래블 클럽 엔티티 객체가 인스턴스화 될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세터 메소드나 세터 메소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getter 메소드만 만들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getter 메소드만 만드는 거니까요. public. 자, 반환하는 타입을 보니까 스트링이죠. 스트링 get id return this.id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public 스트링 타입을 반환하는 get foundation day return this.foundation day.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정의한 필드들에 대해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세터 메소드, 게터 메소드를 다 만들었어요. 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자, 트래블 클럽이 생성될 때 만들어 놓은 이 생성자에서 set 클럽 네임이라는 세터 메소드를 통해서 클럽 네임을 정의했던 것처럼, 자, 인트로를 정의할 때도 저희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et 인트로를 통해서 인트로를 자,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할 거예요. 무조건 이 생성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그냥 생성해 놓고 나서 세터 메소드를 이용하든지 간에 이 클럽 네임과 인트로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제가 필요에 의한 두 가지의 메소드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정의하려고 하는데,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엔티티를 만들고 이 객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뭐 진행하고자 할 때, 이 객체에 그냥 샘플 데이터를 넣어서 그걸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를 임의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자, public static에 트래블 클럽을 반환하는 get sample이라는
메소드를 임의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메소드는 이후에 저희가 이 트래블 클럽이라는 이 코드를 확장해 나가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스트링에 클럽 네임을 임의로 만들어 주고요. 자, 샘플 클럽이라고 만들고요. 자, 스트링에 인트로 로컬 변수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샘플 클럽의 인트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고요. 자, 트래블 클럽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뉴 클럽, 샘플 클럽이라고 하겠습니다. 은 생성자로 칠합니다. 트래블 클럽, 그리고 클럽 네임과 자, 인트로를 파라미터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샘플 클럽을 반환해 줄 거예요. 자, 저는 조금 보시기 편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변수들을 선언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수정을 하자면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return new travel club 샘플 클럽 샘플 인트로 뭐 이와 같은 형태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따로 이 변수들을 선언하지 않고 바로 생성을 해서 반환하는 형태인데요. 아직 익숙하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성할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3강에서 이 상속 관계를 배우면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어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바의 모든 클래스들은 이 객체들이 인스턴스화 됐을 때 해당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 주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public 스트링에 to 스트링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요.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일일이 다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public 보시면 오브젝트 클래스로 자동 완성해 보시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메소드예요.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이렇게 누르면 자, 이 전체 4개의 필드에 대한 toString을 만들겠냐라고 나오는데 일단 제가 오케이라고 저는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을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이런 어노테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요. at 마크에 어떤 이름이 붙는 이 내용을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노테이션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이 3강 지나서 4강 가서 설명을 드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의미는 지금 저희가 만든 트래블 클럽 엔티티가 상속받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어 상속받은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새롭게 정의해서 만든 메소드다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상속 3강을 지나서야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번 실습에서는 저와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 건데요. 스트링 자, 빌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제가 아직 스트링 클래스 자바에서 문자열을 관리해 주는 클래스가 3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링 빌더, 스트링 그리고 스트링 버퍼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문자열 클래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문자열을 관리해 주는 클래스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후에 저희가 다룰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빌더라는 이름으로 자,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빌더라는
이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서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가 제공해 주는 appen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필드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문자열을 만들어 줄 거예요. 트래블 클럽의 클럽 아이디는 .append id 이와 같은 형태로 문자열을 붙여 줄 건데요. 자, 컴마 name 클럽 name append 이번에는 클럽 네임 이 코드를 계속 붙여줄 거예요. 자, 클럽의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인트로를 넣을 거고 파운데이션 데이를 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인트로 그리고 파운데이션 데이 그래서 변수명도 바꿔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문자열을 조합해서 스트링 빌더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조합한 다음에 return 빌더로부터 toString 해서 이렇게 코드를 완성해 줄 겁니다. 아직 이 toString 메소드에서 작성한 내용들은 명확히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스트링 빌더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고 이 toString 메소드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히 모르시고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 또한 아직은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가 만든 이 문자열을 더해서 반환해 주는 메소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래블 클럽 엔티티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 메소드들을 구성해 봤는데 이후에 저희가 뭐 예외 처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요 내용들도 조금 변경이 될 거예요. 이후에 저희가 상속을 배우면서도 조금 변경이 될 거고요. 일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수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만든 트래블 클럽 엔티티를 스토리 어시스트에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한번 테스트 실제로 어떻게 내용들이 출력되는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new 클럽에서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sysout 자, system.out.println 해서 new 클럽에 toString 메소드를 호출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저희가 제주 클럽, 그다음에 제주 트래블 클럽이라고 저희가 새롭게 만든 트래블 클럽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쭉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이 쭉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인트로가 널이 잡혔어요. 인트로가 제대로 셋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이렇게 넣었는데 셋이 안 됐으면 확인하러 가서 한번 해 볼까요? 자, set 인트로 인트로를 받아서 셋을 합니다. 그러면 set 인트로에서 제가 이후에 if문 이후에 this.intro에다가 파라미터로 받는 인트로를 set하는 부분을 뺐네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추가해야 되겠죠. 지금 결과에 인트로가 입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 주고요. 다시 돌아와서 스토리 어시스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보면 이제 인트로가 이상 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트래블 클럽 엔티티에 대한 이 기본적인 메소드들은 대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거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샘플 이를 만들어 주는 그 getSample이라는 메소드를 스태틱하게 만들어 놨죠.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이건 간단합니다. sout 해서요. 음 자, 이 스태틱 메소드는 클럽의 이름 점 해서 호출할 수 있죠. 트래블
클럽 점 get sample하면 반환되는 게 트래블 클럽이에요. 자, 트래블 클럽을 반환하고 그러면 이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이 자리에 뭐가 오냐면 자, 트래블 클럽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트래블 클럽 객체의 이 레퍼런스, 즉 참조 변수가 반환이 될 거예요. 반환이 되면 이 샘플 클럽이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받아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toString 이렇게 하면 샘플 데이터로 만든 객체에 대해서 toString 전체 내용들을 출력해 주는 그 결과가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실행해 보면 위에 만들어 놓은 위에 출력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new 클럽이고요. 밑에 출력되는 트래블 클럽은 샘플 클럽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트래블 클럽 엔티티에 만든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신 거예요. 물론 일부 get 메소드는 확인을 아직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get 메소드를 호출해 보면 되는데 사실 get 메소드는 그 안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냥 get해서 해당 필드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실습을 마무리 지을 건데 아직 명확하게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시스템 클래스가 뭔지, 시스템의 아웃의 프린트 ln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인텔리제이 기준으로 보시면 new 클럽의 toString이라는 이 메소드 호출에서 toString이 음영으로 흐릿하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사실 요 내용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하시다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은 생략 가능한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코드들이 추가되어 있는데 생략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하나의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성자를 만들지 않을 경우 간단하게 코드로 제가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클래스를 저희가 어딘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person p는 new person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new라는 동적 할당자 이후에 붙는 이거 뭐라고 했냐면 생성자라고 했어요. 생성자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런 생성자를 만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도 이 안에는 이런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략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실습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3강에서는 자바의 상속과 관련된 상속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추상 클래스와 같은 이제 여러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부분을 3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